저 수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5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정원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정원사가 되기 위한 마음을 여는 과정,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조경가든대학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이 직무 분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 컴피턴시를 배우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갖고 직무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 과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원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의 수정은 있었어요. 뭐 그렇습니다만 조경가든대학이라고 이미 그러니까 이 경기농림지능재단에서 경기도에서 한 3,000명이 지금 수료를 한 8년 전부터 했던 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여러분께 제공이 된 거고, 그렇게 제공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2012년도에 경기도지사가 그 경기도 녹지 보존 조례라는 걸 개정해서 시민 정원사라는 새로운 그 인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마크처럼 경기도지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시민 정원사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증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20시간을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민 정원사가 되는 건데, 그 시민 정원사가 되면 뭘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신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협동조합을 만들든 협회를 만들든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명의 시민 정원사 양성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권역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시흥시,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 시흥 시민으로 구성된 최초의, 그러니까 같은 시에서 구성된 최초의 이제 시민정원사 될 수 있는 인력 자원인 거죠. 아직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죠? 오늘 시작이니까 56시간을 잘 이수하고 그 다음 120시간은 시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졸다가 나왔다 안 나갔다가 이러면서 시민정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시민정원사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직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직무도 직무 분석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교가부가 지금은 교육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 우리나라는 학력과 자격이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좋은 학교를 나오든 나쁜 학교를 나오든 학교를 나온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잘.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그냥 무슨 과를 나왔다는 정도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자격을 갖고 나오는 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를 나오면 자격을 갖고 나오는 과들이 되게 있어요. 요즘 바뀐 게 의학전문대학원, 그죠?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예전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고시 시험을 봤지만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나오면 변호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인정을 해주는 자격과 능력이, 즉 학력이 동등했죠. 근데 저희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울대 조경과를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전 조경기사 자격증을 위해서 다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시험을 봤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음식과 관련된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자격증을 고용노동부, 그건 노동부가 하는 일이에요. 자격관리는 노동부가 하고 있고 학력관리는 누가 하냐면 교육부가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NCS라고 해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국가직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정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이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경기도지사가 이 정도의 능력과 이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시민정원사를 인정하겠다. 그럼 시민정원사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조경가든대학과, 즉 여러분들이 배우는 56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서 2,500명 정도가 이수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조경가든대학 수료생으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이제 시민정원사라는 제도가 만들었고, 그것도 제가 뭐 잡복이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지금 시민정원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을 좀 하고 시니어 시대에 살고 있어요. 50대가 970만입니다. 저도 50대예요. 사실은 49이에요. 만으로 따지면 64년생이기 때문에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연령이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90까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90까지 살 겁니다. 여기 조원에 오늘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살 거예요. 제가 보니까 49살로 되신 분도 있고 여러 연령층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나이쯤 되면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돈의 욕심이 좀 사라집니다. 막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것도 좀 없어지고. 근데 이 시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의 역사, 또 시장님이 늘 열심히 일하는 분이시고, 제가 2010년에 시흥시에서 경기정원문화 박람회가 있었을 때 옥구공원이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거고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민간에게 위탁돼 있지 않고 그냥 조금은 좀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이걸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컴피터시가 없는 겁니다. 컴피터시는 어떻게 길러져야 되면 교육을 통해서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길러질 이유가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정년을 하고 60대, 70대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든인과 같은 일은 우리도 치유받고 건강에도 좋고 또 사람들도 좋아하고 뭐 그런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걸 시작으로 사실은 이 백옷 정원사가 양성이 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은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요. 백꽃 신도시가 언제 완공이 돼서 입주하는지는 잘 모르는. 언제 입주하죠? 2015년?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준비해서 거기에 엄청난 공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원들이 그저 만들어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아까 뭐 10억 정도 드는 돈 중에 한 6억 정도는 시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매우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석 연휴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원은 땅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원이 가까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든이라고 하는 것이 갈비찜인지 알고 살았던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정원을 갖고 있는 집안은 몇 안 됐어요. 그래서 정원에 대한 약간의 뭔가의 어떤 그 사의성과 약간의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즉 부자만이 갖고 있는 게 정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꿈을 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정원을 만들 수 없다. 훌륭한 정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식물원 원장을 하니까 많은 식물원을 다녀봤잖아요. 식물원을 다녀보지 않으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교실에서 수업도 중요하지만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정말 뺏길 만한 곳, 정말 그 칭찬받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보시고 많이 답사를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2010년에 옥구공원에서 시작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잘 이어가야 되고요. 올해 작년에 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디서 할 거냐면 안성에서 할 거예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 경기도가 31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를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게 있습니까? 60년 걸립니다. 여러분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다시 시흥으로 오려면 앞으로 60년 걸려야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길게 걸리는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박람회뿐만 아니라 정원문화 대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정원 꾸면서 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개요들이에요. 짝수년, 홀수년에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옥구공원에서 했던 거죠. 굉장히 관리가 안 돼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원들, 뭐 베란다 정원부터 시작해서 공공 또는 뭐 개인 정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정원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기반은 역시 사람들의 인력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바로 조경가든대학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오랫동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제가 젊었을 때죠. 8년 전에 조경가든대학을 제가 만들었어요.
조경계생대학을 만들게 된 배경은 50대가 970만이 올 거라는 걸 생각했어요. 인구 구성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떡볶이집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드닝을 공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2만 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갈 때 많은 50대가 가드닝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불에서 3만 불로 막 넘어갈 때쯤이에요. 배가 불렀거든요, 조금. 그래서 땅에 손에 묻히는 것을 옛날에 찌지라 그래서 더러워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땅에 흙을 묻히는 사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1기예요. 1기 분들이 다 여러분과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남아있느냐? 남아있는 분도 있으세요. 저희 식물원에서만 양성된 분이 한 800명 되는데 모든 교육과정에서 매니아로 남는 사람 5%밖에 안 됩니다. 항상 5%예요. 5%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5%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식물원에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한테 이름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경가든 수료생 말고. 그래서 만든 게 시민정원사라는 걸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실습을 하실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제가 혼자 계획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1972년도,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에 시애틀, 여러분들 아시죠? 인디안이 많은 곳이에요. 시애틀도 인디안 추장의 이름이거든요. 워싱턴 주에서 시작한 교육입니다. 왜 시작했냐? 처음에는 치유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재소자들이나 또는 좀 아픈 사람, 약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전 미국에 또 캐나다에 다른 나라에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5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냐면 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단계. 시민정원사라는 개념으로 보면 여기 단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정원사의 120시간을 여기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시민정원사가 되시는 겁니다. 되기 위해서는 실습과 일부 시험도 어느 정도 평가도 이제 받는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평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평가 안 받으시는데 이렇게 평가받고 나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문 마스터 가드너를 만들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시민정원사의 고급 과정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화될 실력들, 그러니까 끊임없는 교육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90이면 30년 동안 공부한 거 갖고 30년을 먹고 삽니다. 그죠? 근데 그 30년 동안 먹고 산 거는 이미 시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여러분들이 손을 놔야 될 일들이에요. 교사였으면 선생직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교사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0년 동안 배운 거 갖고 60년을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30년은 30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0대, 50대에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 그 중에 이제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마스터 가드너인데 미국에서는 이 과정을 한 110만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2009년도 3월달 조사인데 미국의 전역에 마스터 가드너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다 모아봤더니 94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하는 볼런티어, 즉 자원봉사 활동이 520만 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1억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즉 찌질이 6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도 사회에 깨끗하고 좋은 일, 보람된 일을 건강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외국들이 많이 찾고 있고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라 캐나다도 그렇고요.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마스터 가드너의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가셔서 구글이나 또 이런 서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스터 가드너라고 치시면 여기 있는 분들이 머리 안 까진 분들이 없어요. 그죠? 여기 다 까주셨습니다. 이분도 까졌어요. 그죠? 예, 저도 까졌어야 되는데 조금 덮었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뭘 배우냐면 끊임없이 교육받습니다. 식물병이 어떤지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쳐야죠. 그건 나무 의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한 전문 마스터 가드너가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육받고 끊임없이 함께 활동을 합니다. 누구랑 활동하느냐? 바로 청소년이나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이 가드닝과 정원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좀 있어야겠죠. 서로 이제 상도 주고 오랫동안 300시간 이상 동안 마스터 가드너로 활동한 사람을 명예 마스터 가드너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대문 앞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꼬마들도 다니다가 명예 마스터 가드너 편멜이 있으면 인사하고 가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가꿔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다 인정을 해주면 돌아가셔도 그렇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어떤 맥락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시민정원사 연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의 핵심은 일단 능력은 있어야 돼요. 가드너의 능력, 그리고 봉사, 그리고 정원문화 학사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봉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이걸 떼돈으로 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화단을 꾸미는데 국가가, 즉 지방정부가 재료비는 주겠죠. 그죠? 그리고 차는 줄 거예요. 교통비는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뭐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인센티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꾸민 정원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런 정원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3년도 시흥시에 100곳 정원사는 바로 조경가든대학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경기농림진흥재단에다 이 교육과정을 인정해달라. 그러면 시민정원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보는 것처럼 조경가든대학을 이수하고 나면 56시간이죠? 이수하고 나면 그 다음 120시간의 봉사활동 과정을 여러분끼리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하느냐? 옥구공원과 여기 시흥시가 갖고 있는 정원과 각 공원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매니저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파견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원들 보는 것 중에 여러분들 요 책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사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1001개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몇 개냐? 거기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정원이 2개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천리포 수목원 가보셨죠? 예, 못 보신 분은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식물원으로 되어 있는 천리포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리포 여기 있습니다. 말리포는 어디 있냐? 천리포 옆에 있어요. 예, 거기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덕궁입니다. 2개예요. 그러니까 3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정원 중에 아름다운 2개가 그럼 2개 빼면 몇 개가 남는 거죠? 999개는 어디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죠? 좀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자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신구대학 식물원도 있다. 아름다운 식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하는 데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얘기하는 품격 있는 나라는 아직 아닌 거예요.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지만 아직 정원은 가꾸고 정원을 항유하면서 좀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 그리고 넉넉한 삶, 행복한 삶을 꾸리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책이 2007년도에 나왔다가 2012년도에 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좀 늘어나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2개. 그래서 다음번 개정판 때는 우리나라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해외를 꼭 가라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정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보시는 게 가서 보고 응용해서 뺏기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문화는 복지의 한 축이고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바닥 재료뿐만이 아니라 화분, 그다음 물을 주는 물조리개, 그다음 모종 사업을 비롯해서 정말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함께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와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마 제 수업을 들은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첼시 플라워쇼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첼시 플라워쇼는 영국의 황실에서 만든 그 플라워쇼입니다. 첼시라고 하는 구단은 다 알아요. 축구 구단은 그 삼성 로고를 달고 뛰는 구단입니다. 거기 구단주는 러시아의 그 석유 재단이에요. 뭐 첼시라고 하는 지역은 런던의 부자 동네입니다. 그 동네 중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로얄 홀티컬처라는 호스피탈이라고 왕립 병원인데 그 병원 앞마당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첼시 플라워쇼는 딱 4일간 열려요. 4일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24, 25, 26, 27. 이때 열리는 플라워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버는 돈이 1,403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거예요. 어디서 버느냐? 여러 가지로 봅니다. 이 버는데 이 왕실 축제가 100번째예요. 100회예요. 100회. 100회인데 이 정원을 좀 아는 사람은 이게 평생 로망입니다. 첼시 플라워쇼를 가서 보고 주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첼시 플라워쇼에 5월 달에 갈 수 있다는 거는 찌질이가 아니에요. 5월 24일 날부터 27일까지 학교에 수업을 안 하고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시간이 일단 많은 사람이죠. 그죠? 잘린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드니까. 왜냐하면 그 비행기 값으로 5월 달에 150만 원 왕복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싸게 해도 왕복 비용이 그 체제비도 들죠. 입장료가 얼마냐? 12만 원이에요. 하루 보는 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매 그냥 할 수 없어요. 미리 RHS 회원이 돼야 돼. 전 세계 사람들이 RHS 회원이 되는 거예요. RHS가 뭐냐? 영국의 왕립 원예 협회입니다. 그 협회가 운영하는 몇 개의 정원이 있어요. 식물원들이 있고 되게 유명한 식물원 중에 하나가 휴가든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거죠. 2위가 어디냐? 에딘버러라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주도 에딘버러 식물원 두 번째입니다. 영국이 전 세계 5위권 안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게 큐와 에딘버러입니다. 우리가 5월달에 가게 되면 첼시 플라워쇼만 보지 않고 가봐야겠죠, 그죠? 돈이 많이 듭니다. 개를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꿈을 꿔보는 거죠. 근데 제가 2007년에 갔어요. 찌질이가 아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수업을 제끼고 왜 총장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제끼고 갈 수 있었죠. 제가 가서 세 가지를 딱 느꼈어요. 꽃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9개월 동안 준비한대요.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대학도 있어요. 리틀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쁜 아줌마들이 유럽에 살고 있구나. 엄청나게 아줌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게 제 생각이었는데 다시 가려고 합니다. 시흥 백옷 정원사들이랑 다시 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꿔야 돼.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옷 정원사로 거듭나서 백옷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면 외려 첼시 플라워쇼 같은 플라워쇼를 다시 백옷 정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 왜? 이제는 먹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품격 높은 정원을 같이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우리가 옛날에 가든이라고 생각했던 부자만이 향유했던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정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빨간색 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릴라 가든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똑똑하셔요. 여기 시흥시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게릴라 가든은 책이 있어요. 혹시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젊은 청년, 이것도 영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영국의 RHS가 배출한 레이놀즈라고 하는 똑똑한 놈이 있습니다. 35살이야. 이놈이 원래 옥스퍼드 지리학과를 나왔어요. 옥스퍼드 중요한 대학이잖아요. 좋은 대학. 지리학과를 나와서 여러 도시를 다녀보는데 깨끗한 곳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은 곳도 있는 거예요. 그런 버려진 곳, 남루한 곳, 그 다음에 남들이 포기한 지역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줘야겠다.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RHS 원예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예가가 돼요. 그때 같이 만들었던 동기들과 함께 뭘 만드냐면 게릴라 가든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요. 이 친구들의 전법은 게릴라 전법이에요. 만드는 건 가든이고요. 몰래 가서 남루한 곳을 조사합니다. 며칠간 조사해요. 여기를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까? 그래서 조사하고 나서 몰래 밤에 가서 기습적으로 정원을 만들고 토끼는 거예요. 이런 회원이 7만 명입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5월 1일이 메이데이인데 그것도 게릴라 가든의 날이에요. 페이스북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회원이 있고요. 여러분들 시흥시에도 곳곳에 가드닝을 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백옷 정원사는 가드닝도 특히 게릴라 전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가 정원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 도시가 시흥시라고 봐요. 제가 아까 시장님 오셨을 때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정원 도시 시흥으로 거듭나시요. 100년은 정원 도시, 가든시티가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가든시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든시티의 천병들이에요. 천병. 여러분들이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사들이 실력이 없으면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백옷
정원은 식물원처럼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공원을 많이 만드는데요. 거기 공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식물원을 만들려면 정원상 가드너들이 많아야 돼요. 무릎 꿇고 풀을 뽑고 무릎 꿇고 꽃들을 심어내는. 근데 그런 것들이 꼭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로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정원은 마음속에 있는 거다.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디어만 내면 된다. 요즘 DIY, Do It Yourself,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많은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정원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있지만 제가 본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정보의 바다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안 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북을 이번 추석 때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있으면 만들 수 있어요. 주크버크라고 하는 20대가 만든 페이스북은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사람을 구별합니다.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 안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보는 만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만들고 시작할 수 있고요. 곳곳에서 어떤 형태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곤충 호텔이라는 자료도 요즘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재활용해서 만든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림으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주전자.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이런 팔레트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수레를 이용한 것도 있고, 뭐 버려지는 의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소재들이 정원 요소로 꾸며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소박한 재미있는 재료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이죠. 팔레트, 신발 홀더, 커터는 홈통입니다. 버려지는 홈통을 갖고도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정원. 전 세계 식물원에서 제일 뜨고 있는 정원이 이겁니다. 신발 정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줌마 엄청 오래 신었어요. 엄청 오래 신었어.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순간 뭐가 되냐면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겠죠. 무슨 꽃을 심어야 되나? 흙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을 언제 줘야 되나? 이 세 가지만 고민하면 정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완료된 건 아니지. 어떤 꽃을 심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언제 꽃 피는지도 중요하죠. 그죠? 그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지, 햇빛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비료가 필요한지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겁니다. 모르면 못 만드는 거예요. 모른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서로 학습하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버리면 됩니다. 쫄 필요 없어요. 전혀 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발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버리는 신발들이.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흙이 많은 거. 그죠? 장화, 군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화 중에서도 목이 있는 운동화들. 이런 게 참 좋아요. 해보십시오. 해서 망치면 어떻게 돼요? 버리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정원은 그렇게 쉽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여서 좀 더 땅이 필요한 넓은 땅이 필요하다면 그걸 만드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면서 만드는 거고요. 배워야 됩니다. 거터 정원, 홈통 정원입니다. 이것도 요즘 많이 하는 거고 상품화됐을 정도로 땅이 없는 지역에 다양한 요소였습니다. 정원의 시작은 먹거리였습니다.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는 17세기 루이 14세라고 하는 꼴통 왕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는 주로 먹거리와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약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식물은 약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이든 성곽이든 특히 수도원에 있는 수녀와 신부들은 식물을 되게 많이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멘델이라고 하는 유전학자도 수사, 신부였죠. 왜냐하면 식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병원이 없었으니까 수도원으로 간 거예요. 종교로, 기도로 아픔을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약을 먹어서 그 약은 대부분 식물이었죠. 뿌리든 잎이든 열매든.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먹거리와 약초가 만들어졌고 그 약초 중에 특유한 냄새를 내는 것들을 모으는 게 허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 거죠. 이건 먹거리고요. 이거는 뭐 약. 그다음에 요거는 볼거리. 볼거리는 최근에 생겼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다양한 홈통을 이용한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100곳 신도시에 있는 정원도 있고 옥구 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99개의 공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가든에 배치돼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운동장의 일부를 정원으로 꾸며주면 바이오는 미래 세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들한테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라이스도 해야 되죠. 또 면담도 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숙달하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걸 시니어들이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국이 하고 있는 이 영국 RHS, 저희는 우리나라에 RHS가 없는 게 너무 원통한데 이런 허브가 있어야 되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영국의 스쿨 가드닝, 학교의 정원을 만드는 운동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교실을 비워라입니다. 교실에서 수업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만 여러분들 실내에서 수업하고요. 많은 부분은 실외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스쿨 가드닝도 이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영국의 시민 어린이들은 가드럽니다. 영국의 장년층도 가드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황금 시간대 드라마들은 주로 폐륜과 불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런 가정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영국의 BBC는 8시와 9시에 뭘 보여주냐면 가드닝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가드너와 가드닝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만 불 이상 되면 영국도 그랬거든요. 영국이 3만 불 되면서 가드닝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첼시 플라우쇼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들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정원사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정원을 꾸며주는 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재미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견인해 줄 거냐, 누가 지도할 거냐 이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교구도 만들고 아이들에게 텃밭도 제공해주고 아이들에게 시시때 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중에 있는 그런 정원들이 학교 운동장 또 공원에 많이 설치되고 유지관리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딱 6분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55분쯤 끝내려고 하는데 이게 1240개로 만든 페트병 재활용한 온실입니다.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비닐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위에는 쳐야 됩니다. 옆에도 쳐야 됩니다. 비닐을 친 것보다 훨씬 더, 즉 비닐 한 겹 친 것보다 훨씬 더 온실 효과가 크고 통풍을 위해서 비닐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공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재미있죠.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연결하는 방법은 줄로도 할 수 있고요. 구멍을 어디 뚫으면 되겠습니까? 밑에만 뚫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정도 굵기로 된 뭔가 봉이 있거나 나무가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활용해서 만든 영국의 자랑은 1240개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문헌으로 딱 나오는데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얻느냐? 페이스북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찾기 되게 어려워요. 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구대학교 식물원을 찾으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꽃무릇을 여러분 꽃무릇 아시죠? 네. 꽃무릇이 지금 많이 필 때입니다. 꽃무릇 축제를 할 때예요. 꽃무릇은 여러분 상사하라고 해서 꽃과 잎이 같이 못 만납니다. 상사병 난다는 거죠. 꽃무릇 아주 아름답게 핀 시절입니다. 지금 꽃무릇을 소개했는데 신구대학교 식물원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시고 제가 거기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제 이름을 눌러서 친구 신청을 하면 제가 추석 기간 동안 다 친구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1시간 동안 투자해서 올리는 겁니다. 공유의 시대거든요. 서로 있는 정보를 자꾸 공유해서 정원 문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100곳 정원사는 지자체 단위별로 최초로 여러분들 정원사를 만드는 교육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많은 분들이 끝까지 다 수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엄선했습니다. 여기 제가 교장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여기 강사진들은 최고의 강사진으로 혹시 문제가 있거나 좀 강의가 찌질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한가위 좋은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